네, 촬영 중입니다. 네. 네. 이게 사실 처음에 이렇게 사실 메모 상태로 이렇게 막 글 쓰는 거 이제 좋아해서 이렇게 찌글찌글하다가 사실 이제 모아놓고 다시 이제 판가리 하면서 이제 쭉 써내려간 거는 그 시간은 다 합치면 그래도 한 챕터 쓸 때 한 2달, 3달은 걸렸거든요. 제 기억에는. 그러니까 한 1년 반? 1년 정도 쓴 거죠. 책상 앞에서는. 1년 쓴 거죠. 근데 이제 그건 이제 책상 앞에서만 보낸 기간이고요. 근데 이제 중간중간 이제 생각 정리하면서 원래 원체가 제가 이제 본업이 이게 아니다 보니까 이제 촬영장 또 왔다 갔다 하고 뭐 시세로 작업하고 중간중간 짬 시간 내서 쓴 거니까 그 시간까지 합치면 뭐 몇 년 되겠죠.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메모들을 모아서 판을 갈면서 쭉 일관되게 쓰는 작업 그걸로 책상 앞에서 보낸 작업은 1년 안 되는 것 같은데. 되게 빨리 쓰시네요. 근데 그도 그렇게 그냥 정리하는 거니까요. 그건 그 전에 막 제가 막 찌끄렸던 거를 사실 찌끄렸던 게 되게 중요한 거죠. 사실 찌끄렸던 거 그것까지 하면 시간이 꽤 되겠네요. 그러니까 보통 책 쓰는 방식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. 한마디로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쭉 쓰질 않아서 그러다 보니까 책이 길어지는 것 같아요. 예, 이게 중언부언하는 거죠. 그러니까 그래서 다음에는 딱 그 기간을 잡고 쓰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집중하실 수. 예, 딱 이렇게 그래야 이제 전체적인 일관된 요지로 이렇게. 근데 저도 뭐 전문 글쟁이가 아니어서 저도 그냥 짤막한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건데 그게 더 낫지 않나요? 모르겠어요. 근데 작업도 그렇잖아요. 작업도 이렇게 그럼요. 예, 띄엄띄엄해서 맞아요. 파편화된 거 막 모아가지고 하면 힘이 없더라고요. 예, 힘이 없죠. 그치. 그러니까 뭐 이거는 개별적으로 좋고 저건 개별적으로 좋을 수 있어도 뭐지? 약간 이렇잖아. 근데 이제 한 번에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그 내 몸과 마음으로 모으고 모아서 어느 날 한 번에 빡 쏟았어. 한번 이제 좀 압축도가 있다 그럴까? 농밀도가 있다 그럴까? 그렇게 하는 것처럼 뭐 책 쓴 것도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. 작품 하시는 거 한 번에 쭉. 근데 그렇게 불행히도 이번엔 못했고 그래서 많이 반성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 질문 드릴게요. 네. 네. 모든 영화는 투명하기 때문에 같다고 하셨어요. 네. 평등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? 평등으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? 지나친 폭력성, 뭐 역사의 왜곡, 상업성 아니면 장르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영화를 말하는 기존 개념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. 아니요, 그 정도까지 강한 발언은 아니고요.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렇게 정치적인 그 측면들까지 다 아우르려고 했던 건 아니고 그냥 저 정도 의미입니다. 고래랑 지렁이는 예를 들어 고래랑 지렁이는 살아있는 것으로선 평등하죠, 그죠? 그렇죠. 네. 우리가 생명이라는 것 앞에서 과연 지렁이가 고래보다 못났다고 할 수 있습니까? 없단 말이죠.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인간이 지렁이보다 잘났다고 할 수 있나요? 아유, 그건 아니에요. 그죠? 우리는 땅 속에서 숨 못 쉬어요. 그죠? 비가 오면 땅 밖으로 나올 수도 없고, 이렇게 구멍을 뚫지도 않고요. 그죠? 게다가 고래처럼 물 속에서 애 낳고 젖주고 할 수도 없고.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고래나 지렁이보다 나은 건 없어요. 그냥 생명으로서는 평등하다는 거죠. 그러니까는 여기서 생명을 그냥 변신이라고 바꿔보면 혹은 투명성이라고 바꿔보면 그냥 딱 그 정도 의미로 말한 것 같아요. 영화는 너무 투명해서 변신을 너무 잘해서 그래서 너무 투명한 것으로서는 다 평등하다. 사실 못나고 잘남이라는 게 어디 있습니까? 그러니까 생명에도 그렇듯이 영화도 마찬가지예요. 영화도 뭐 못나고 잘난 영화가 어디 있어요? 다 다른 영화들이 있을 뿐이고 다만 그것들을 재단하는 마치 인간이 고래랑 지렁이, 표범, 뭐 하마 이렇게 순서대로 쫙 줄 세우고 나열하는 것처럼 그냥 우리 지식의 범주들이 그렇게 할 뿐이에요. 사실 특히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20자평 막 별점 매기기 이런 거 있죠. 예. 그냥 줄 세우는 거죠. 그거는 사실은 그게 제가 볼 때는 저거예요.
그게 아까 말한 분위기를 사상시킨 채 그 스크린 사이로 송신자 수신자가 있는 것 같은 구도로 확 가버린. 제가 외부 구도를 싫어하냐면 그게 그렇게 권력의 기생이에요. 그게 권력의 먹이가 됩니다. 맞아요. 예, 별점 보세요. 얘네들은 이 별점 매기기는 이 변신기계로서의 평등한 영화를 말하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, 그걸 말하지 않아요. 잘난 영화와 못난 영화를 말하는데, 거기서 말하는 잘난 영화, 못난 영화를 그 말을 분석해 보면 사실 못 만든 영화와 잘 만든 영화입니다. 그죠? 한마디로 만든 사람을 전제한다는 거죠. 그게 스크린 뒤에 숨은 송신자입니다. 만든 놈들이 잘 만들어서 관객한테 줘야 되는데, 야, 못 만들었네. 아, 별점이 내려가죠. 아, 잘 만들었네. 별점이 올라가죠. 이제 감독에 대한 신화도 생기고, 그다음에 관객을 이제 수신자로 이제 위축시키는 거죠. 저는 그게 실용적이지 않다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. 그건 굉장히 실용적이고, 우리가 이 주술구조의 언어를 쓰는 한 영원히 그럴 거예요. 영원히 별점 매기가 있을 거라는 거죠. 그 있는 이유는 실용적이기 때문입니다. 존재론적이라서가 아니라. 근데 그거를 이제 특히 이제 지식의 그 전초병들, 평론가들은 그걸 모르고 혼동하는지 일부러 혼동하는지 너무 혼동해요. 제가 볼 때는 너무 혼동해. 마치 실용성에 의해서 우리가 줄 세운 거를 마치 존재론적으로 그런 것이냐. 마치 지렁이보다 고래가 우월하고 고래보다 인간이 우월한 것처럼 이렇게 줄을 세웁니다. 그게 이제 지식의 권력이 되는 거죠. 그거는 권력화예요. 제가 아마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싫어하시는 사태일 겁니다. 근데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살게 됐고, 우린 거기에 되게 익숙해져 가고 있어요. 근데 계속 말하고 싶은 거는 편하다고 옳은 건 아니라는 거죠. 실용적이라고 해서 그게 존재론적인 구분은 아닙니다. 그건 단지 실용적인 구분이에요. 우리가 극장 갈 때, 이 영화 재미없구나. 안 봐야지. 이 영화 졸라 재밌네. 혹은 졸라 재밌다고 누가 별점을 4개나 줬네. 가야지. 이런 정도의 실용성이 있는 거지. 내가 원하지 않는 작품을 만날 확률을 줄이는 실용성이 있는 거지. 그게 그 영화가 진짜 잘나고 못나고를 평가하는 것처럼 계속 왜곡되고 와전되는 걸 정당화합니까? 실용성이? 그건 아니라는 거죠. 그걸 말하고 싶은 겁니다.